여러분 안녕하세요. 판사의 마음 판심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회원수 약 85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소위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2019년 2월 당시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에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만 뒤바뀐 채 비슷한 정보가 유통된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외국 남성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식인데,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이런 리스트에는 3장 분량의 미군들의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감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 있는 사진이 유포된 정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해당 커뮤니티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이라면 응원을 하고 싶지만 이건 참 노답 아닌가요? 쉴드를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여성판 N번방 사건은 다음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올해 초 이슈가 된 직장 내 한남 고소한 후기라는 게시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게시글도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무고는 제가 판사로 법원에 있을 때부터 정말 죄질이 좋지 않게 봤었고요. 무고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무겁게 처벌을 했던 범죄입니다. 저도 해당 게시물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성범죄 무고 노하우를 기재했더라고요. 무고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범죄 행위에 대한 노하우가 당당히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게 정말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과가 증거가 되니 어떻게든 상대 남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라. 증거를 남겨라. 두 번째, 피해자 진술은 일관돼야 하니까 너무 기억이 안 나도 안 되고 너무 자세해서도 안 된다. 잘 외워서 진술해라. 세 번째, 상담 기록을 직접 찾아가서 남겨라. 네 번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대한 강조를 해라. 이렇게까지 자세한 4가지 무고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1번은 사과한 사실이 증거로서 제출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를 굉장히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서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성관계 이후 연락이 왔을 때 그 상황의 정황 등을 구체적인 증거, 카톡이라든지 문자 등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단 사과하고 보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답답한데 착해 빠지신 분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본인이 잘못이 없는데 왜 도대체 사과를 하는 건가요? 도의적으로 미안하고 그런 상황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달래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번 관련 내용은 성범죄는 아무래도 증거가 없이 남과 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실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 소위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피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유리하다는 것과 더불어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진실이 들통난다는 관점에서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치트키인 것처럼 유효한 것으로 퍼져 있는데, 억울한 피고소인이라면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진술의 합리성, 진정성, 객관성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진실을 꾸며내면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키기 마련입니다. 뛰는 피고인 위에 나는 판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 중간간에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강조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억울한 성범죄 피고소인, 피의자도 충분히 진실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명별로 양형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잘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턱대고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성범죄는 정말 디테일한 진술이 중요하거든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적극 상담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초 커뮤니티의 무고한 남자 고소한 법 관련해서 리뷰해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로서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이 성범죄 무고로 고소하는 법을 대응하는 노하우는 정말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재판한 경험을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많습니다.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무고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대응도 꼭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잊지 마시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공감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